눈의 여왕. 안데르센 원작, 이비단 역금, 김소영 그림, 박우현 논술 개발, 박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 감수, 출판사는 미래엔 아이세움. 일장 눈의 여왕. 첫 번째 이야기. 깨진 거울. 어느 못된 악마가 이상한 거울을 만들었다. 그 거울은 아름다운 것을 흉측하게 보이게 하고 쓸모없고 못생긴 것은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거울이었다. 아름다운 풍경은 더럽고 추하게 보였고 착한 사람의 얼굴은 찌그러져 알아볼 수 없었다.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대단해. 악마는 자신의 발명품에 만족해하며 낄낄거렸다. 악마학교 교장인 이 악마는 거울을 악마학교에 가져갔다. 악마학교 학생들은 거울을 들고 세상 곳곳을 다니며 비춰보았다. 악마들은 거울에 비친 세상과 인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이제야 세상과 인간들이 제대로 보이는군. 악마들은 이 거울로 하늘에 사는 천사들을 비춰보고 싶었다. 천사들의 얼굴은 과연 거울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궁금했던 것이다. 악마들이 거울을 들고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하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악마들은 당황했다. 이상해. 거울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 악마들이 손에 든 거울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결국 악마들은 거울을 놓치고 말았다. 땅에 떨어진 거울은 산산이 부서졌다. 깨진 거울의 파편이 바람에 날리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거울의 파편이 사람의 눈에 들어가 박히면 나쁜 것만 눈에 들어오고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었다. 어찌하다 거울에 티끌만한 조각이라도 사람의 심장에 박히면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불평하고 미워하는 감정만 쌓였다. 악마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제 거울을 들고 세상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깨진 거울 조각이 알아서 세상을 떠돌며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심장을 얼어붙게 할 터였다. 오호,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악마들은 자신들의 성이 떠나가도록 웃었다. 두 번째 이야기, 소년과 소녀. 어느 작은 도시에 카이라는 소년과 게르다라는 소녀가 살았다. 카이와 게르다는 친남매 이상으로 친하게 지냈다. 카이와 게르다의 집 지붕은 맞닿아 있었다. 부모들은 두 아이를 위해 다락방 앞에 정원을 꾸며주었다. 작은 상자에 채소와 장미꽃을 심자 아담한 정원이 완성됐다. 봄이 되면서 두 그루의 장미에서 가지가 뻗어나와 붉은 장미꽃에 개선문이 세워졌다. 장미덩굴 아래 등받이 없는 작은 의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카이와 게르다는 달콤한 장미꽃 향기를 맡으며 책도 읽고 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다. 함께 골목을 내려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저물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다락방 창문이 얼어붙어 카이와 게르다는 홈통을 넘나들며 오갈 수 없었다. 두 아이는 찬 서리에 창문이 꽁꽁 얼어붙고 뿌옇게 흐려 창밖이 보이지 않을 때면 동전을 난로에 데웠다. 데워진 동전을 창문에 가져다 대면 동그란 구멍이 생겨서 건너편에 있는 서로를 볼 수 있었다.
그러다 금세 구멍이 다시 뿌옇게 흐려지면 손으로 문지르거나 동전을 다시 데워왔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카이와 게르다는 이웃 할머니 집에 놀러가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다. 할머니, 눈이 펑펑 쏟아져서 밖에 나가 놀 수가 없어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할머니는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건 하늘 벌떼들이 날아가는 거란다. 카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할머니, 그럼 저기에 여왕벌도 있나요? 그럼 오늘처럼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면 눈의 여왕이 찾아오지. 눈보라의 창문이 덜컹거렸다. 카이와 게르다는 깜짝 놀라 할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은 파묻었다. 쉿! 눈의 여왕은 가끔 거리를 날아다니며 아무도 몰래 창문 안을 기웃거리거든. 그러면 유리창이 얼어붙어 하얀 꽃이 피지. 할머니가 창문을 흘낏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창문에 서린 하얀 꽃은 눈의 여왕의 입김이었군요. 할머니. 카이에 이어 게르다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눈의 여왕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나요? 카이가 게르다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 게르다. 그랬다가는 내가 눈의 여왕을 뜨거운 난로에 확 밀어버릴 거야. 게르다는 카이의 진지한 표정에 크크 소리내 웃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카이는 외투를 벗자마자 창가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유리창에 호호 입김을 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소복이 눈이 쌓인 지붕 위에서 탐스러운 눈송이 하나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눈송이는 점점 더 커지더니 하얀 코트를 입은 여자로 바뀌었다. 카이는 눈을 비볐다. 수백만 개의 눈송이가 하얀 외투가 되어 여자를 감싸고 있었다. 하얀 눈 외투를 입은 여자의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얀 외투를 입은 여자와 카이의 눈이 마주쳤다. 카이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창문 밖에서 웽웽 울어대는 바람소리는 마치 카이를 부르는 것 같았다. 다시 창밖을 내다보니 하얀 눈 외투를 입은 여자가 카이를 향해 손짓을 했다. 카이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찍으며 주저앉았다. 세찬 바람이 윙 소리를 내며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자 뼛속까지 얼어붙은 것처럼 추웠다. 다음 날은 그 겨울 어느 날보다 추웠다. 그해 여름이 되자 다락방 정원의 장미는 붉고 탐스러운 꽃을 피웠다. 게르다는 코끝을 간지리는 장미꽃 향기를 맡으며 찬송가 집을 펼쳤다. 어디 장미에 관한 찬송가가 있을 텐데. 찾았다. 들장미 만발한 골짜기에 아기 예수 오시네. 게르다는 달콤한 장미꽃 향기를 맡으며 찬송가를 불렀다. 카이도 장미꽃 향기에 코를 벌른거리며 찬송가를 흥얼거렸다. 두 아이는 쾌청한 여름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기 예수가 그곳에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두 아이는 장미덩굴 아래 나란히 앉아 그림책을 보았다. 멀리 교회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종소리를 실어온 산들바람에 그림책이 펄럭였다.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가슴도 아파. 날카로운 것에 찔린 것처럼. 카이가 비명을 질렀다. 게르다는 얼른 카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카이, 아무것도 없는걸? 이제 괜찮아졌어. 가엾은 카이. 카이의 눈과 심장에 꽂힌 것은 다름 아닌
악마의 깨진 거울 조각이었다. 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것은 흉측하게, 반듯한 것은 삐뚤어지게, 선한 것은 악하게, 깨끗한 것은 더럽게 보이게 하는 바로 그 거울 조각. 심장에 박히면 마음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드는 그 거울 조각. 카인은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았지만 거울 조각은 여전히 카이의 눈과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 뒤 카이는 점점 이상한 아이로 변해갔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버럭 내고 불평만 늘어놓으며 투덜댔다. 아, 장미꽃이 왜 이래? 잔뜩 벌레 먹은 꼬락서니를 봐. 카이는 장미를 마구 짓밟으며 꺾어댔다. 왜 그래, 카이? 어디 벌레가 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게르다가 말리자 카이는 게르다를 확 밀치더니 홈통을 건너 자기 다락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게르다는 쓰러진 장미 덩굴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카이는 다시는 정원으로 나오지 않았다.